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기자들이 지방 상장사들을 직접 취재하는 발로 뛰는 기사들입니다.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주력 사업 외에 드론과 UAM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배석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천 제1공장,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항공 MRO 전문 기업 ST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주한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 회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업장 곳곳에서 기존 공장보다 더 큰 생산시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제1공장 중축 현장입니다. 총 면적만 2,400평 규모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TF 사업장인 사천 제1공장은 물론 군용 헬기와 UAM을 생산하는 사천 제2공장, 미국 법인 캘리포니아 메탈과 조지아주에 위치한 캔코아 USA까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외 전 사업장이 증축과 확장 이전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국내 대표 3호 투자펀드 운용사인 IMM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외형 확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 신규 사업들에 대한 생산 캐파시티 확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장, 2공장 포함해서 지금 거의 기존 생산 시설의 2배 정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 메탈은 올해 1분기에 2배로 확장한 사업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캔코아 USA도 저희가 2025년도에 2배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공장이 완성되면 PTF 사업에선 외주로 생산하던 항공기 기체 외관 생산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용 헬기와 같은 방산 사업 확장은 물론 드론과 UAM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UAM 부분에서는 꽤 좋은 업력들을 쌓아왔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한 3개 기종의 프로토타입을 지금 생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협의 중이기도 한데 방산 사업이라서 제가 언급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방산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제3공장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 공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UAM 파운드리 사업 확장 계획 그리고 기업 인수 계획까지 갖고 있어 이번 시설 투자가 단순 외연 확장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읽힙니다. 학수경제TV 배석원입니다. 국내 선박용 크레인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리엔탈 전공이 올해 2천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크하우스와 선박용 크레인 사업이 매출 성장을 꾸준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 크레인 같은 신제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계열사 오리엔탈 마린텍의 작업 현장입니다. 약 4만 평 부지에서 선박 구조물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 곳곳에서는 데크하우스 등 선박 구조물 생산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크하우스 90%는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한 물량들입니다. 선박 상부 구조물인 데크하우스와 엔진룸 케이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데크하우스는 통상 5, 6개월의 제작 기간이 걸리며 현재 데크하우스 엔진 케이싱 총 15척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 3분기 기준 데크하우스 생산량은 11척분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데크하우스 매출 호조로 오리엔탈 전공의 연결 누적 매출액도 1,500억 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조선 불황 시기에 줄였던 인력과 시설을 크게 늘리지 않고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이 주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국내 선박용 크레인 점유율 1위인 오리엔탈 전공의 크레인도 HD현대 그룹 조선사를 중심으로 내수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 3분기 크레인 사업에서만 585억 7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최근 3년간 동일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올해 예상 달성 매출액은 2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래 3분기까지 약 1,505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4, 4분기에도 아마 한 500억 정도는 달성을 할 걸로 예측이 돼서 원래 대략 한 2천억 전후로 매출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크레인 사업의 경우 내년부턴 크레인의 예지 보전 기능을 갖춘 디지털 크레인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성을 높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는 부산 공장 같은 어떤 기계 사업부 쪽에서는 지속적인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그 디지털 크레인화 또 그다음 특수 크레인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선박뿐만 아니고 일반 해양 산업 쪽에도 이제 크레인을 공급할 예정이고. 한편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은 오리엔탈 전공은 ESG 경영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수경제TV 배석원입니다. 에이프로젠이 내년 허세틴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판권 계약을 통해 매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다른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방식과 다른 연속 배양 방식 공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프로젠의 주요 매출이 될 파이프라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생산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오송 공장에서 하는데 현재 임상 치료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27년 매출 5조 원, 오송 공장을 풀 가동하게 되면 손익분기점 달성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에이프로젠의 경쟁력은 생산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퍼퓨전 배양 방식, 즉 연속 배양을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단회 배양 방식의 기업이 한 배치 생산할 때보다 무려 6배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송 공장 역시 퍼퓨전 배양 방식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예정인데 현재 생산 가능 캐파는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300만 바이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3천만 시리즈입니다. 퍼퓨전은 매일 연속적으로 이 단백질이 든 배양액을 ATF라는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회수합니다. 다른 배양 방식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뎁스 필터, 파이널 필터의 분리 장치를 대신합니다. 즉 소규모 장치로 다양한 기능과 대규모 장치를 대신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2000리터 배양기입니다. 에이프로젠의 핵심은 바로 연속 배양입니다. 연속 배양을 돕는 게 바로 이 ATF인데요. 이 ATF를 거친 물질은 앞에 보이시는 이 두 탱크를 통해 회수가 되는 방식입니다.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3상 치료약 생산에 있습니다. 각각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기업과 판권 계약이 논의 중인데 내년 하반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는 미 FDA 품목 허가를 준비 중인데 다음 달 진행되는 미팅 채비를 모두 마쳐 FDA 품목 허가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팅 자료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미팅은 올해 진행 예정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BPD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판권 계약은 예상 시점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시린지, 세이프티 디바이스, 오토 인젝터 등 3가지 제형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생산 중이며 원하는 제형에 맞춰 모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프로젠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어깨와 팔 부담을 덜어주는 착용 로봇이 첫 선을 보인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매번 충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데요. 현대차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무동력 구조의 착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차체 조립을 시작하려는 작업자가 조끼를 입고 허리춤과 팔뚝을 고정시키는 줄을 꽉 조입니다. 허리를 비트는 스트레칭을 끝낸 뒤 차체 아래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작업을 수행합니다. 두 팔을 높이 올려 장시간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한 어깨의 뻐근한 불편감을 줄여주는 산업용 로봇 엑스블 숄더입니다. 엑스블 숄더는 작업자의 어깨와 팔꿈치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부담을 최대 60%까지 줄여줍니다. 일단 착용했을 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 자세로 잠시 동안 일을 해봤는데 평소에 그 일을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어깨랑 팔에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이지만 충전이 필요 없는 무동력 구조로 설계되어 가볍고
유지관리가 간편합니다. 전동 시스템을 대신해 근력 보상 모듈을 적용해 보조력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모듈은 크랭크 축과 인장 스프링, 이들을 연결하는 멀티링크로 구성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어깨 관절의 부담과 근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작업별 인체 데이터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립 공정에서 인체 데이터를 측정하였고요. 팔을 올릴 때는 좀 보조력을 좀 충분히 제공을 하고 팔을 내릴 때는 어떤 위치를 좀 조절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24억 달러 수준에서 2033년 136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이 전망됩니다. 특히 제조업 이외에도 의료,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현대차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엑스벨 숄더를 시작으로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를 보조해주는 산업용 착용 로봇과 보행 약자의 재활을 위한 의료용 착용 로봇의 양산을 계획 중입니다. 2025년부터 현대차 그룹 27개 계열사와 건설, 조선, 항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타기업까지 판매처를 확대하고 2026년에는 유럽,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주요 백화점들이 앞다퉈 연말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대형 트리와 화려한 장식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판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움막을 둘러싼 수많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인형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유럽의 동화 속 서커스 마을을 재현한 이곳은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출하면서 고객분들이 현대백화점을 많이 오셔서 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잠실 롯데백화점 앞에 들어선 회전목마. 크리스마스 감성의 대형 트리 앞엔 알록달록한 풍경을 담는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 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다가온 크리스마스 장식은 가족 단위 고객들의 발길도 사로잡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날씨도 안 추워서 재밌게 잘 볼 수 있었어요. 농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 전광판 앞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가득해서 예쁜 것 같아요. 하늘을 돌아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백화점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는 이유는 온라인과의 매출 경쟁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은 각각 50.5%와 49.5%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엔 온라인 매출이 15.7%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0.9% 줄었습니다. 올해 3분기 백화점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적게는 4.8%, 많게는 11%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화점들은 일제히 연말 행사를 일주일 이상 앞당겨 고객 유치와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티몬 UFO 사태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좀 줄었지만 온라인의 비중은 최고 70%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살아남는 것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족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됩니다. 고물가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들의 연말 특수를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코스닥인들의 가장 큰 행사죠.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은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클래시스에 돌아갔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제16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의 주인공은 클래시스입니다. 2022년 금융감독원 원장상,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에는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클래시스는 미용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체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미용 의료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미용기기 유통업체인 카르테사 에스틱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간 덕분에 3분기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41%로 코스닥 상장사 중 가장 높습니다. 2030 비전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딩하는 그런 미용 의료 회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목표는 1 빌리언을 목표로 하고 또 직원 입장에서는 가장 일하기 좋고 다니고 싶은 회사,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사용하고 싶은 그런 영향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비치로셀,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은 파마리서치, 금융감독원 원장상은 하이비전 시스템 등 총 14개 기업이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경영 실적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ESG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합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한국거래소 추가 상장 수수료 및 변경 상장 수수료 1년간 면제, 코스닥 협회 연수 무료 참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코스닥 상장사의 수익성은 악화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1,153곳의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으나 순이익이 29% 줄어든 것입니다. 오흥식 코스닥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협회도 코스닥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49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건물 내 상업시설을 갖추고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전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4개 동에 아파트 784가구와 오피스텔 50실이 들어섭니다. 49층 높이로 평택에선 가장 높은 아파트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 아파트 시세를 이끌기도 합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분양가는 1,740만 원 수준입니다. 평택역이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인데다 건물 내 상가를 갖춰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사업지 주변으로 평택 역세권, 원평동, 신평동 도시재생산업 및 평택역 앞 복합문화광장 개발로 향후 서울의 용산역처럼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폭 광마루를 비롯해 주방 상판엔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하는 등 내부 마감재를 고급화했습니다.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고 집안 가전들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삼성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평택 최초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및 단지 내 종로 M스쿨 입점 확정으로 입주민 대상 초중자녀 교육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일반 아파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판상형 구조가 채택됐습니다. 숨은 벽체 공간을 활용해 넓은 드레스룸을 확보했으며 주방 옆 알파룸은 수요자 취향에 따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침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자 환한 거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3면 개방형으로 거실을 설계해 조망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침실 옆 알파룸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9층 높이의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세운 분양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띵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띵스 연동 범위가 확대돼 집안의 가전기기는 물론 차량, 이제는 자율운항 선박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IoT 시스템 스마트싱스가 탑재된 자율운항 선박 시프트 오토. 탑승객이 삼성전자의 음성 지원 인터페이스 빅스비에게 출항 명령을 내리자 빅스비, 스마트 띵지에서 출항 준비 모두 실행시켜줘. 출항 준비를 실행합니다. 선원 개입 없이 선박 스스로 계류장 고정 장치를 풀고 빠져나갑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와 연동돼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던 계류 작업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작동시키고 배의 기기 상태 확인과 전기 모드 조작, 문 열림 센서와 같은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해오던 기술들을 버튼 클릭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서비스 활용 분야를 자동차에도 적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스마트싱스를 연동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글로벌 위치 확인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파인드 기술을 활용해 통신망 연결 없이 차량과 스마트키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사용자가 차량을 스마트싱스 자동화에 등록해 맞춤형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파이어 커넥티드 커뮤니티스와 협력해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민은 스마트폰 등으로 현관문, 조명, 가전 등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자도 효율적으로 관련 설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싱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5천만 명에서 현재 3억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파트너 기업을 현재 340여 개에서 10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성수동에 첫 혁신 매장 올리브영 앤 성수를 오픈했습니다. 체험형 콘텐츠와 웰니스존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아 MZ세대와 외국인 고객을 공략합니다. 김판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을 연 올리브영 앤 성수입니다. 1,400평 규모의 총 5개 층으로 올리브영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성수동은 최신 트렌드의 중심지로 꼽히는 핫플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성수 지역 올리브영 매장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90%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매출은 300% 가까이 급증하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리브영 앤 성수는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체험과 전시에 초점을 맞췄으며 다양한 K-뷰티 트렌드를 큐레이션해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15분 만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퀵 터치업 서비스와 맞춤형 아이 팔레트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고객을 위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와 전자라벨, 디지털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업계는 올리브영 앤 성수가 단순히 판매를 넘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며 글로벌 K-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없어지면서 좀 우뚝서는 부분이 있고 거기 플러스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또 이제 찾아와서 화장품이 잘 팔리니까 해외 관광객도 그런 이제 플랫폼 효과가 지금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매출이 결론적으로. 기존 H&B 스토어들이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이 올리브영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구세대 캠리는 이런 세단만의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전 세대에서도 캠리가 정평을 받아왔던 품질, 내구성, 신뢰성 같은 가치를 계승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캠리는 디자인이나 편의 사양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파워트레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5세대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엔진과 모터 출력이 모두 각각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총 출력이 227마력이 됐고요. K푸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기회입니다. 장관님께서 현장의 얘기를 정말 잘 들으셔서 직배 공급 확대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으로 매년 반복되는 수입 공급량 부족 문제에 고리를 반드시 끊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서로 의견을 잘 교환해서 그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고 농식품 분야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힘으로 그 성장을 한 단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이 좀 더 충실하게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 앞으로도 업무협약 끝나지 말고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같은 노력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바사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중앙회의 지원사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운영 관리 고도화에 더욱 가속화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기관도 저희 신보만큼 많은 기업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정보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얻은 생생한 정보들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